안녕하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이서진입니다. 여러분은 미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의 차이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미국 아이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교육 방식의 차이 때문에 고민이 앞서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교육과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진정으로 아이를 낳는다면 한국 환경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한국은 출생률이 낮은 국가이지만 동시에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는 점은 일종의 역설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지내면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거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겸손하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교육적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한국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사회성이나 성적 집착으로 간주됩니다. 어쩌면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 공부하는 행위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또래 집단 내에서 사교성이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않고 혼자 공부에만 몰두한다면 미국에서는 그 아이를 이상한 사람이나 패배자, 루저로 낙인 찍습니다. 미국 문화는 인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이는 고등학교 스포츠팀에 스타 선수나 외모가 매력적인 남학생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들이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학교에서 가장 조용했고 존재감 없이 학업에만 집중했던 아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학교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괴짜 웨이어도 혹은 실패자 파일리어라고 부르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저는 학업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이러한 미국의 문화가 매우 역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을 살펴보십시오. 한국에는 이렇게 조용히 자기 일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히려 조용히 학업에 정진하는 아이들을 가치 있게 평가하며 밖에서 뛰어놀거나 지나치게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아이들은 그저 노는 아이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일까요? 이에 대해 미국 주부들은 한국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최근 들어 정말 매우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사회적 인식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이를 어디서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최근에는 이에 대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이탈리아에서 4년 동안 자랐다면 이탈리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부모가 이탈리아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완벽한 미국인처럼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고유의 문화적 특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특히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는 상당수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과도한 자유를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지칠 때까지 놀게 하거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해주고 아이가 점진적으로 스스로 발달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허용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부정적으로 변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 남부 지역은 이와는 다릅니다. 남부에서는 아이에게 규율을 강조하며 특히 남자아이에게는 어릴 때부터 남성적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유소년 스포츠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아동 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 예전부터 스위스나 캐나다 같은 곳에 가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싱가포르도 이러한 대안 중 하나였으나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도시국가로 아이들을 유학 보내기 시작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우수한 교육정책 덕분에 자란 아이들이 대체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으며 아시아 특유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습득하여 유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단순히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며 일정 수준의 직업을 찾아야 하는 곳입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성장한 아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키우기에 최고의 국가인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한국이 아이들에게 최고라고 믿는 미국인들의 심리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유럽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자라는 것보다 바로 미국 아이들이 성장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마도 미군 부대에서 생활하던 미군 부부들이 가장 먼저 한국에서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용산에 미군 부대가 있었을 때 그곳에는 미국 사람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도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 옛날이었기에 한국에서 자란 미국 아이들이 어떤 이점을 얻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국제학교가 많아지고 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사례가 늘면서 미국에서 살던 아이들이 한국에서 몇 년간 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과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 어린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 않거나 어른에게 감히 맞서지 않는 것, 차도에서 뛰어다니지 않는 것, 혹은 인사를 안전하게 잘하는 것 등을 배웁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은 비속어만 아니라면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게 해줍니다. 어른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가장 큰 차이는 존댓말 문화가 없다는 점인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거나 친구에게 말하거나 모두 똑같이 말을 합니다. 어린이 입장에서 말을 처음 배우고 있을 때 부모나 친구를 가려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례한 말도 동시에 부모에게 하게 됩니다. 이를 예의를 배우지 못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성장하여 완전히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성이 너무 강해지거나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실패하면 아이들이 비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범죄율이 높은 편입니다.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아직도 어른이 되어서도 행동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닝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어떤 갱강의 표시 같은 것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손동작 표시를 하면 심한 경우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단정함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내게 덤벼보기만 해라. 너는 끝장난다와 같은 식의 폭력성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학급에 있을 때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학교 폭력 문제도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학교 폭력은 그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정말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완전히 당연한 일이지만 미국 사람이 보면 놀라고 미국 사람이 놀랐다는 사실에 한국 사람들이 또 놀라는 현상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학 진학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수능 공부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입시 요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 진학은 대도시 지역에 사는 학생들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대학 진학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직업을 갖는 사람들도 많으며 심지어는 대학 진학 자체를 꿈꾸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져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매우 다릅니다.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표준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며 수업 중에 자신이 아는 바를 표현하고 클럽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활동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것이 미국 학교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가장 성공할 학생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 이러한 인기 있는 학생들은 학업에도 소홀하지 않지만 사교성이 뛰어나고 활동적인 친구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친구들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아이들을 노는 아이 혹은 양아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라고 불릴까요? 미국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괴짜 기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만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네드넛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패배자, 루저라고 부르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는 괴짜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도 괴짜는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은 맞습니다. 한국에는 덕후라는 단어도 있고 마니아라는 단어도 있지만 미국에서 단순히 괴짜라고 하면 다소 사회적으로 친화적이지 않고 부적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 컨템프트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 1990년대 후반 빌 게이츠를 시작으로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결국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는 괴짜들을 무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인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국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가 조용히 공부에 집중함으로써 차분해지고 특히 의지력, willpower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은 사건이었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처럼
미국인들이 자주 다니는 교회에 모여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엄청 친해진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랜만에 미국 음식으로 잔치를 연다고 하셔서 저와 친구가 그분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댁에는 어떤 아이 강민이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분과 일찍 사별하시고 한국에 와서 아들은 한국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매우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한국에 오기 전만 해도 ADHD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민이는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ADHD 진단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의 아이들은 위험한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민이는 심했던 ADHD 증상 대신 한국 아이들이 보통 그러하듯 게임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강민이는 게임에 몰입했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들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히 중독인 셈이죠. 미국 아이들은 진짜 위험한 것에 손을 대는 반면 한국 아이들은 게임에 손을 대는데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게임이 훨씬 더 건전합니다. 그래서 강민이는 게임에 엄청 집중하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슬픔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민이의 꿈은 한국의 페이커 같은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 댁에 갔을 때도 강민이는 게임을 집중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문득 미국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한국에서는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뭔가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게임에 몰입하여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하면 이상한 아이로 놀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차별이 없고 자유롭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여전히 남자아이들은 남성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의 경우에는 집에 틀어박혀 사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트 학교 같은 곳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곳에 가면 어차피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특별히 이상한 사람으로 해석받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부디 공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놀리지 않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조금 감정적으로 되네요. 이서진입니다. 저도 어릴 때 공부 잘한 걸로 놀림받아서 화가 났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놀림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평범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많죠. 미국에 가면 이러한 문화 차이를 경험해 봤는데 현재는 모든 학교에 이러한 괴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환경과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만 잘하고 사교성이 부족한 아이는 여전히 이상한 아이로 취급하는 문화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화 차이를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희 자주 만납시다. 네, 여러분, 영상으로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아동교육 문화 차이는 마치 두 가지 정원을 가꾸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미국식 정원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놔두는 방식입니다. 풀과 꽃이 무성하게 자라나지만
때로는 통제되지 않은 잡초, 범죄, 사회 부적응가 너무 커져 아름다운 꽃 개성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식 정원은 울타리를 치고 필요한 가지치기를 통해 식물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비록 성장의 자유는 제한되지만 그 결과물은 단정하고 견고하며 예측 가능한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미국 부모들이 한국 육아를 선호하는 이유는 통제된 환경, 한국이 자유로운 환경, 미국보다 아이의 잠재력이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꽃 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